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환다일로에서 고등 그리고 중동고등학교를 전담하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소현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결국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수학, 아마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사고를 진학하면서 앞으로는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학 시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뭔가 문항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기에는 사실 수학적으로 어머님들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만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수학이라는 과목은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서 시험을 잘 본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등수를 높게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한 학교에 한 5명, 6명 정도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문항이 단답형으로 나올 때랑 서술형으로 나올 때,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서순이 어떻게 되는가도 오답률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망학교를 그냥 아이가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라는 학교를 지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시간을 재고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수학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시험지를 푸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굉장히 천차만별임을 올해도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시간을 재고 풀어보셔야 되고요. 저 시간을 45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를 덜 잡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중학교에서 A, B와는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독립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죠.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예비고일 설명회를 들어갈 것 같다. 고1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학교 때 수학을 올 A를 못 받은 학생들이 있냐라고 하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5등급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내야 하는가 기준이 조금 모호하실 것 같아요. 결국엔 아직까지는 9등급제 내에서의 입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안쪽에서 개괄적으로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대학교를 입학했던 학생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가져와 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은 9등급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최초 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수시 합격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시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만 정시 합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등급권 이내 정도가 돼야 정시에서도 스카이 또는 메디컬, 요즘은 반도체학과까지겠죠,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등급제 환사는 1.5등급 정도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시험을 보면서 저 정도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2.1등급을 받았던 학생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추가 합격자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중동고등학교 116기 학생이었는데요. 저 학생도 이제 내신은 2.1 정도였지만 충분히 정시에서 저 정도의 성적을 거둔 학생입니다. 그래서 5등급제에서 1.5등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수시뿐만 아니고 정시에서도 충분히 서울대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나오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기준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 정도를 제가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요. 예비고1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15% 안쪽에는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희 아이는 5, 1등급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 이제 성적표가 보이시나요? 이 성적표는 예비고 1 학생들이 고1로 진학하자마자 보는 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 기준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 1, 2, 3등급을 나눴던 등급 커트라인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원점수 분포도는 학교 내에서 9등급제 기준으로 나눠놨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었던 모의고사였는데요. 수학만 보시면 9등급제 기준 4%가 100점, 그리고 11%가 97점 정도였어요. 그래서 40% 정도까지가
전부 다 고1 들어가자마자 보는 모의고사를 1등급을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이제 첫 중간고사가 끝났죠. 결국에는 10%를 바라보고 수학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인 90%는 첫 시험에서 무너지게 됐고 실제로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첫 중간고사에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적인 사고가 부재되어 있다. 그럼 고등학교적인 사고가 부재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념과 응용, 심화로 공부를 보통 하게 돼요, 수학을.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로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내용과 문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엔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요. 즉 개념에 있는 팩트들만 공부를 보통 하고요. 문항에서는 어떻게 푸는가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 얘는 A-라는 풀이로 푸는 거야 라고 아마 학원 수업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과 응용과 심화는 문항이 됐던 내용이 됐던 수학에서는 절대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가 되더라도 그 풀이들은 결국 개념에서 출발해서 응용과 심화로 넘어가는 굉장히 탄탄한 논리들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등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놓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푸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A라는 문제를 A-라는 풀이로 푼다라는 것보다는 도대체 왜 그렇게 풀어야 하고 그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학원 수업 어땠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풀이로 푸셨어. 좀 신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도대체 그 선생님께서 그 풀이를 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복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문제를 본인이 서술해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등급제가 되고 나서 고1 학생들의 여론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엔 34% 정도가 2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사고를 가거나 하면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들이. 그래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 어차피 2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의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라는 여론이 벌써부터 스멀스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입시가 꽤나 불안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선배들이 먼저 겪어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신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공통수학 1, 2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있을 겨울방학이겠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1, 2만 해도 사실 너무 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대수미적 확통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12월까지 끝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대로 만약에 진행을 해서 1, 2월 달에 미적이나 대수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아마 바로 경쟁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겨울에 하고 그 전까지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공부해 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중등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한 8번, 9번 정도 되는 중간 라인에 개념 문제가 떡하니 출제가 돼요. 하지만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즉 교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만 공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꽤나 심도 있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50분에 풀어야 하는 고난도의 빡빡한 시험지예요. 결국엔 어떤 문제를 하나를 놓고 문제집에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놓고 풀어서 맞았다 라는 건 앞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 시험 내에서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엔 A라는 문제를 A-로 푼다 라고 어떤 팩트적인 내용을 배웠다 라고 하면 시간 제한이 걸리는 순간 이 논리가 깨지게 돼요. 그럼 아마 내년이 됐을 때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엄마 어차피 그거 나 알던 거야. 다음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어. 아 맞다 그거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이런 말들을 아마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원래 알았던 건데 실수를 해서 틀렸냐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시간 압박 속에서 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팩트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어떤 논리로서 수학적인 문제를 쌓아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또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와 근본이 결여된 단순한 반복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1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대수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기억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더니 수열에서 시그마 공식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식은 교과서만 펴도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어 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사실상 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회독에 집중하여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응용문항, 심화문항이 어떠한 논리들을 가지고 출제되고 있고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팩트적인 부분은 실제로 내신 기간이 들어왔을 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적인 사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항을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자사 학교들은 부교재를 쓰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항들을 프린트로 나가고 연계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부교재에서 가장 많이 연계가 됐던 문제집은요. 절대등급과 올림포스 고난도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집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올림포스 고난도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있고 내신틱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문제집 유형서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절대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신틱한 문제, 고등학교 자사 등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건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푸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학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올바른가는 요 정도의 질문으로서 아이들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예비고일 설명회를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 3-1의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곱근이 뭐야? 라고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셨을 때 루트? 뭐 요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 저녁은 굶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이 결국엔 대수의 거듭제곱근 파트로 확장이 되고 제곱근은 방정식과 연관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x제곱은 뭐에? 근이야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주말이니까 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대답을 못했다면 뭔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학 문제는 결국엔 한 문제가 통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조건들이 섞여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등급 B단계에서 출제됐던 문제집에 있는 문제고요. 오른쪽은 올해 이제 작년 중동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교재에서 동일한 조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조건만 배치한다면 저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보시면 어떤 선분 PC를 넣고 이거의 최대 최소 값의 합, 걔가 또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어떤 추가 조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떻게 푼다라는 거를 암기만 했다면 이 문항을 시험 내에선 절대 풀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어떤 논리로서 쭉 진행이 되는가를 학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추가 조건들을 얹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외대부고에서 출제가 됐던 문항이고요. 모의고사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등식은 거의 동일하게 윗부분에 가져오셨는데요.
x값의 범위가 뭐 x보다 작다, x는 p보다 작다 일 때를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조건을 변형을 하셨고요. 여기 밑에 추가 조건을 둠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항을 통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암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엔 그 조건 하나하나를 서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답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노트를 놓고 서술형으로 풀어보는 것들도 굉장히 오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문항이 몇 번에 배치가 되어 있고 서술형에 나왔는지 서답형, 단답형에 나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50분 동안 그 고등학교 시험지랑 비슷한 시험지를 풀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C라는 시험지로서 아이들에게 고등학교적인 실전 테스트를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시험지를 봤을 때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3학년 아이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망수잘이라는 말이 있어요. 9월 모의고사를 망하면 수능을 잘 본다. 이게 아이들의 염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본인의 문제점들이 대거 등장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아이들이 수능 때 잘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그 시험지 내에서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아는데 중간 과정에서 뭔가 모르는 조그만 조건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에 대한 자세한 해설, 판서 복습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 주요 문항 판서 복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 내용에 대한 일대 다수 유사 문항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틀렸던 문항들에서 어떤 조건들을 공부를 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오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오답 노트인데요. 과제랑 이제 테스트지를 한 2, 3회차씩 묶어서 매주 하나 정도씩 개별 오답 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틀린 문항의 유사 문항, 그 시험지의 오답을 다시 한번 하고 나면 실력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한 스타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엔 고등학교적 사고로서 수학 문제를 공부해 나가야 되며 12월까지는 대수미적 확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공수원투가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시해드린 절대등급이나 모의고사 아니면 올림푸스 고난도 등등을 통해서 조금씩 복습을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는 여름에 정규 수업 수요일 토요일 대수 실력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학원 선택을 했을 때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보통 기준으로 수학학원을 선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과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이 있는 반,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기준으로 삼으라면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잘 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반이지만 성적이 올라가는 반이 조금 더 좋은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결국 시험 메커니즘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도 그런 고등학교 시험에 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때는 고등학교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가, 그 부분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를 기준 삼아 주시면 좋은 수업들을 선택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번호가 있는데요. 저 번호는 제가 상담용으로 파둔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전후로 시간이 났을 때 콜백을 다 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현도였습니다.